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싱크토미 코리아 대표 문정환입니다. 오늘 제 2회 멘토 넥스 히어로 강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된 이 기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한 27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실리콘밸리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일단 강연 주제는 한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만 소주제로 제가 이미대로 조금 토닝 다운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데요. 처음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큰 주제는 우리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전략이겠으나 제가 조금 주제를 조금 가볍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정한 주제는요, 게임 오브 스타트업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생존 게임에 진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게임이라 하면요, 꼭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이 자체의 여정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 내가 예전에 스타트업을 해봤던 분들도 있겠으나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을 시작하신다 하면 나는 이제 생존 게임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성공적인 진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보통 보면 스타트업 파이낸싱 사이클이고 라이프 프로젝트이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스타트업한테 드리고 싶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정의되어 있는 BEP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데요. 내 사업이 1차적으로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했다 하는 포인트를 저는 이 BEP 포인트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BEP 포인트가 굉장히 우리 기업 스타트업한테는 중요한데요. 이 BEP 포인트를 넘어서서 얼리 그로우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P 포인트를 우리가 시작부터 진입을 하고 BEP 포인트까지 가는 점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데스밸리. 예. 많이 들었는데. 예. 자, 그러면 여기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일궈서 내 스타트업이 BEP 포인트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 거의 90%의 기업들이 소멸됩니다. 그 소멸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소들과
장벽들이 있는데요. 그 장벽들을 어떻게 우리 스타트업이 잘 이겨내고 넘느냐, 이게 성공의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성공의 BP 포인트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기에 성공을 가려면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하려는 고객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BP 포인트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이 포인트까지 얘기할 때에는 자금이 필요하십니다. 그 자금을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seed capital하고 early stage VC들이나 엔젤 투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BP 포인트까지 가려면 일반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 가시려면요, 미니멈 3년에서 5년이라는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BP 포인트까지 가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투자를 받으려면은 나는 우리 스타트업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같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괜찮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서류 제출. 굉장히 공공기관의 마인드시고요. 다음에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물색해야 되죠. 또 자, 투자를 할 사람을 물색을 하려면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 회사, 내 스타트업은 그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스타트업이 가야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파란색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일스톤이 정확하게 안 찍히는 거라면 투자사들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VC가 됐든 엔젤이 됐든 누가 됐든 왜? 준비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내 회사의 스트럭처, 엔터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입니다. 자, 우리 많습니다. 책임회사, 파트너십,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굉장히 많거든요. 내 스타트업을 가지고 나는 어떤 엔터티를 정할 거냐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이 끝나면 조직과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팀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드바이저 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조력자 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어드바이저 군단들이 없으면 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드 디렉터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내 스타트업을 위해서 첫 번째 페이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주는 알파독입니다. 알파독이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파독은요, 내 회사의 사업이나 투자나 고객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투자를 받아주고 고객을 확보해주고 사업 거리를, 오퍼튜니티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알파독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이 조력자 군단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스타트업에 같이 움직이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직원, 내 회사의 직원 구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인재 채용을 위할 때 스타트업 돈이 없어서 월급을 제대로 잘 못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스탁 옵션입니다. 그 옵션을 잘 활용을 해서 나의 조력자, 내 직원들, 내 매니지먼트 팀들을 영입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여러분들한테 혼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회계 재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이나 이런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 집단이 필요해요. 프로페셔널 집단이라 하면 마케팅, PR, 그리고 어카운팅, 어드바이저리, 애드버타이징 이런 사람들이 외부의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내 사업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스타트업에 붙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없이요. 그냥 가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BC한테 PC를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아이디어요, 금방 도용당합니다. 특허나 지적권으로 보호가 안 되셨으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내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인드 게임입니다. 오너의 마인드 게임. 스타트업 오너들이 가져가는 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내 스타트업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펀딩 프로세스입니다. 펀딩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하는 한 단계별, 페이즈별 준비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이디어 컨셉이라는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특허 및 지재권 보호가 되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요, 모든 사업 금방 누군가에 의해서 카피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된 피저빌리티 스터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하셔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 사업,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한 한 단계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니셜 벤처 플래닝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내 스타트업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시장 조사. 내 레비뉴 모델은 뭘까? 비즈니스 모델. 요새 비즈니스 모델 중에 툴북으로 많이 쓰죠. 비즈니스 캔버스. 그런 걸로 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엔터프리니어. 내 스스로가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스타트업의 CEO로서 내 스스로가 적합한가에 대한 그 판가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술 개발이나 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러면 이 CEO를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CTO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것인지. 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필요한 게 스탁 옵션입니다. 이거 정리가 안 되면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는 리서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게 제일 요새 핫한 아이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새 우리 많이 듣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라고. 여러분들 린 스타트업의 철학이 뭡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린 스타트업은요, 내 제품, 내 서비스, 내 사업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객의 니즈를 딱 맞춰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술 개발자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조사 끝나고 막 경쟁력 조사 다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개발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고객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객은 벌써 이만큼 가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꾸실 겁니까? 그때 필요한 게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입니다.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스타트업이 제일 중요한 건 MVP를 빨리 내놓으셔야 됩니다. 미니멈 바이오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MVP를 해서 내 제품, 내 서비스 이것들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고객들의 평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게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사업 계획서죠. 사업 계획서는 그냥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듀딜리전스를 미리 검증을 해서 투자 받을 거를 생각을 해서 듀딜리전스를 내 사업의 듀딜리전스를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을 비즈니스 플랜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야 할 게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피치 뭔지 아시죠? 네, 예. 보통 엘리베이터 피치는 한 30초를 두고서 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타이트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투자자든 내 고객사든 내 동료든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든 이 작업이 다 필요해지고요. 파이널에 나와야 되는 게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입니다. 한 장짜리로 요새 만듭니다. 아니면 3분의 2페이지. 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BP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면 요새는 밸류에이션까지 안 갑니다. 실리콘밸리가 정말 돈이 넘쳐나고 있어서요. 기업 밸류에이션에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버 지금 1.4 빌리언을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아마 14 빌리언일 겁니다. 40 빌리언.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실리콘밸리에서는 다 안 먹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지금 투자사들이나 실리콘밸리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텍 트렌드가 있습니다. IoT, Wearable Device, 그 다음에 Mobile Security,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투자사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 여기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비즈니스 플랜까지 잘 만들었어요. 그럼 투자사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냥 종이자 아까 서류 이렇게 던지면 투자사에 있는 VC들이 하루에 받는 비즈니스 플랜 프로포절이요 70개에서 100개 사이에요. 한 개 VC가 그거 보내잖아요. 이메일해서 전자 쓰레기통에 쑥 버려져요. 절대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회사를 한다? VC들에게 뭐 보내세요 해가지고 보낸다? 절대 픽업 안 됩니다.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 회사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올 디렉터,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리 볼 이런 알파독들이 이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그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받고 그렇게 해서 투자사를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화할까? 와, 우리 피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스타트업들도 요새 피칭 컨텐츠도 많고 그걸 통해서 평가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피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My story.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 거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정말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마이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 마이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려면요. 대상을 아셔야 되고요. 역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피칭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엘레멘트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걸 녹여서 만들어내는 창조물이 와우 스테이트입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20초 안에 청중들을 확 매료시키고 그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거죠. 와우 스테이트는 보통 한 20초 정도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피칭,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한 30초에서 2분 사이 이 정도에 되는 내용으로 엘리베이터 피치를 만드는데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도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나는 한국에서 온 문정아입니다. 실리콘밸리하고 온 지 일주일 됐고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사업, 마켓의 프로블럼이 뭔데 그 솔루션은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마켓 오퍼튜니티가 이 정도가 되니 우리가 이 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면 투자의 사업성이 이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해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니 피치는요, 대부분 이렇게, 컨테스트, 피칭 컨테스트가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뭐, 탁크런치도 있고요. 벤처 비트 같은 도 하고요. SB 포럼 같은 데서 하는데, 그럴 때 쓰는 그 퍼블릭용 3분에서 5분짜리 피치입니다. 이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투자자가 픽해서 저한테 올 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픽되면, 눈에 띄면 BC 미팅이 넘어가는데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풀덱을 만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스타트업이 이 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칭 컨테스트에 나가고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그 과정을 형태를 잘 보시고요. 와우 시대이면 엘리베이터 피치, 미니 피치, 그리고 풀 피치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이 누구냐? 자, 대상이 누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엔젤이 될지, VC가 될지, 그 다음에 뭐 전문 그 파트너 기업이 될지, 대기업이 될지, 구글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준비가 돼 있다. 그네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고요.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실리콘밸리형 스토리텔링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가미하면 요새는 스토리 두잉도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까지 지금 뭘 하고 있고 지금까지 뭘 해왔었다 라는 것들이 조금씩 컨텐츠가 가미되면 더 파워풀한 피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을 해야 됩니다. 투자사 쇼핑 안 하고 누가 와서 해주겠지 절대 없습니다. 자, 투자의 크게 큰 그룹은 아닙니다. 큰 그룹은요,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넣고 투자해서 멀티플을 가져가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average return을 10배수를 봅니다. 10 times multiple이라 얘기하는 게 average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투자사의 25% 정도가 이 멀티플, 10 멀티플 이상이 나와줘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잘 키워서 크게 만들어서 엑시트를 하는 게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네들이 하는 25%가 나머지 75%의 로스를 커버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형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입니다. 대기업이나 또는 첨단 이런 구글, 뭐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데는 다 자사형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의 투자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프로덕트 또는 고객들에게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좀 롱텀입니다. 그리고 투자 검토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한 단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하면 내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를 자금을 가지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건지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자금을 가지고 아니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 글로벌들의 투자를 받아서 걔네들 그 회사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빠질 것인지에 대한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 유치하고 투자를 받으려면요, 돈을 주려는 사람,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한국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일반적인 파이낸셜 투자자들의 텀은요, 3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quity 인베스트먼이고요. 나중에 디비덴드 내는 소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quity 인베스트, 지분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반드시 보드 자리를 하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사진 중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투자한 기업에 저희 스타트업을 위해서 멘토링도 해주고요, 사업 개발도 해주고요, 또 다른 사업거리도 갖다 주는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악질 투자사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경영 참여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고자 하면 많은 투자사들을 리서치를 하고 샤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의 VC 리스트를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청에 있는 어디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가 될 겁니다. 자, 보통 보면 좀 빨리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투자 자금을 받으면 그냥 다 막 쓰는 걸로 하고 착각들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익스펜스의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인 경비 사용이라든지 플래닝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패턴 리서치는 한 7% 정도. 예를 들어 100만 불을 유치를 했다 그러면 한 7만 불 정도가 이런 패턴 리서치나 이런 쪽에 쓰겠다라는 플래닝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의 21%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포션대로 정리를 하시면 어떤 투자사가 볼 때에도 논리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좀 실리콘밸리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게 기초가 튼튼하셔야 됩니다. 정말 파운데이션을 잘 만드셔야 되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1000개가 오든 10,000개가 오든 전부 실패합니다. 준비를 잘 하시고요. 특히 실리콘밸리는 그네들의 에코시스템, 생태계 이해를 잘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엔터프리니어십 정신, 기업가 정신이 그네들하고 유사해져야 됩니다. 이게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고요. 만드시고 투자 유치를 하셔서 투자사들을 접촉하시고, 요럴 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문 필요하시고 도움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럴 때 필요하시고 컨택을 하실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그 앤 플레이, 로켓 스페이스, Y 컴비네이터 이런 친구들이 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인데요. 그러한 엑셀러레이터들을 잘 활용하시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속화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좀 전수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예. 그러면 제가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대로 따라가서 성공한 네.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밝히시는 좀 큐가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니 페이스북이 이런 프로세스 하나 따르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프로세스 꼭 따라야지만 된다는 건 무슨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기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기회는 누구나에게 똑같으니까요. 근데 성공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큐사가 있는데요. 그쪽은 기술 기업입니다. 보통 터치 기능을 핸드폰에 많이 넣지 않습니까? 엄지나 엄지로. 이 친구들은 너클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한 2.2 밀리언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정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확률적으로 투자를 많이 잘 받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내 자생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뭐 그 방식대로 반드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샤핑을 잘 한다 하시면요, 정석대로 안 가셔도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